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3월 3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한 6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일단 뭐 시황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사실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시황을 매일 보는 것은 특히 지금 같은 때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왔다 갔다 이렇게 이럴 거잖아요. 이때 이렇게 높은 단계에서와 아주 낮은 단계에서의 어떤 분위기가 시황으로 인해서 좀 과장될 수 있거든요. 좀 더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 좋게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뭐라 할까요? 이런 매체들이, 그리고 어떤 좀 수가 많아졌어요, 확실히. 무언가를 이렇게 알리는 창구들이 많아져서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은 시황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시황을 너무 이렇게 맹신하는 거는 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수록, 혹은 시장이 뭐 과할수록 곁에 좋은 멘토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스승이 좀 낯끈지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미천한 어떤 사람들 말고 주식시장에서 한 획을 걷던 레전드들, 구루들, 이 사람들이 쓴 책들을 옆에 가까이 두고 이렇게 어려울 때 꺼내서 한 번씩 다시 좀 생각해보는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어수선할 때는 좋은 책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책들이 있겠지만 책 이야기는 언제 한번 다음에 한번 하고, 저는 그래도 운이 좋게 여태까지 좋은 책들을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건 행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어떤 책을 과거에 처음 봤을 때, 뭐, 하루에 30만 원 벌기, 뭐, 이렇게만 하면, 뭐가 된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상한가, 뭐, 예전에는 그런 책들이 있었죠.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책들. 이런 것들을 먼저 봤다면 아마 좀 좀 다른 쪽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저는 그쪽 책을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피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저는 행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회원분들께서도 저 같은 어떤 사람들의, 그리고 증권방송의 이런 쪽 말고 좋은 책을 좀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일단 밤사이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뭐 글로벌 혹은 어떤 선진국 정책 공조, 뭐 이런 기대감, 뭐 이런 뉴스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보면은 다우라든지 오른쪽에 차트 보이시죠? S&P 500, 나스닥 이런 쪽에서 보면 상당히 강한 어떤 상승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떤 연준이 긴급 성명서를 발표해서 시장 우려를 좀 완화를 시켰고, 이어서 일본은행, 뭐 영국은행도 뭐 같이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은 오늘, 그쵸? 오늘 시간이죠. 오늘 9시에 전화회담 G7, 선진국 그 7개국의 재무장관, 뭐 중앙은행 총재, 뭐 이런 쪽 사람들의 어떤 컨퍼런스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연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 기대감을 갖고서 좀 시장이 반등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코로나가 꺾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뭐 중국은 뭐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 글로벌 어떤 시장은 보면 한국을 오히려 좀 더 주목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아주 투명한 어떤 이러한 통계로 이렇게 제시하는 쪽이 한국이니까, 한국에서 진짜로 어떤
코로나의 어떤 정점을 지났는지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최근 뉴스를 보면 이제 신천지 쪽도 많이 이제 검사를 하고 있고 뭐 좀 남았다고는 하지만 아마 정점이 다 온 것 같아요. 더 이상 확 번지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일단 G7의 어떤 컨퍼런스가 시장에서는 3월 17일, 18일 날 그 정례 FOMC가 나오기 이전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이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요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도 듭니다. 뭐 밤사이에 2월에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죠. 이게 50.1로 나왔는데요. 전월에는 50.5가 나왔죠. 50.5가 나와서 줄었습니다. 확실히. 근데 기대치도 사실 이번에는 50.9 정도였습니다. 근데 기대치보다도 줄고 전월보다도 줄고 그리고 이것의 어떤 디테일을 좀 보면 생산과 재고 세부 지표도 좀 하락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확실히 심리 지표들은 그러니까 제조업 심리 지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런 심리 지표들의 영향은 확실히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것이 장기화가 되지 않기를 이렇게 바라긴 하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아직 기준값인 50을 하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서 이야기하듯이 뭐 50bp를 인하한다든가 뭐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실제로 실물 경기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다른 거죠. 주식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항상,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할 정도로 기대감을 키워나가는 부분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시장이 과한 어떤 기대감을 좀 먼저 반영해서 4%, 5% 뭐 이렇게 강하게 올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이런 글로벌 정책 공조가 딱 이렇게 진짜로 착착착 된다면 이거는 상당한 어떤 주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호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물 경기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실물 경기가 실제로 따라오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주식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 자산도 좀 줄이는 척 하더니 다시 늘리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글로벌 어떤 정책 공조로 인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걸 명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정책 결정자들도 이렇게 본인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혹시 잘못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꺼려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주관적으로 막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어떤 글로벌 명분이 생기면 대놓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명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한다라는 것에 좀 의미를 두고 싶고요. 실제로 코로나가 진짜로 다 꺾이고 줄고 뭐 이거와는 분명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 이런 사례들을 좀 보면 2016년도에 글로벌 어떤 정책 공조가 있었을 때 외국인들은 어떻게 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상황이 나올 때마다 과거의 데이터들을 자꾸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걸 잠깐 보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어떤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다 돌려보냈죠. 돌려보냈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보려고 했던 요 지표가 꺾이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부릉부릉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때 요 날이 변곡점일 수도 있습니다. 변곡점일 수도 있고 이때가 진짜 최저점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확신하기에는 좀 많은 어떤 단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카페에도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무언가 탁 꺾이는 순간이 매수를 진행한다기보다는 꺾이고 나서 실제로 수급에 의해서 지수가 상승하고 거래량이 상승할 때, 근데 사실 그런 구간은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때를 이제 그날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다시 최근에 그날이 나왔냐면, 최근에 분산들이 많았습니다. 빠지기 이전에. 이렇게 분산에 의해서 빠졌던 거는 그날로서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그날은 개인의 수급, 최근에 보면 개인들의 수급이 많죠. 누적 수급을 좀 보면 개인들의 수급이 많은데, 이 개인들의 수급으로 그날이 만들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아쉽겠지만. 왜냐면 최근에 특히 더 그러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시장의 영향력이 점점점 세지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거래 대금이 40% 정도까지 증가한 이 상황이 그런 시장을 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를 때 더 과하게 오를 수도 있고, 빠질 때는 매도가 매도를 부를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역시도 외국인들의 어떠한 조금 거래가 들어와야지만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변곡점 이후에 보통 4일에서 7일, 그러니까 혹은 1, 2주 정도 안에 그날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전환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거래를 보면, 한 달 누적 수급으로 좀 보면 외국인들이 한 4조 4천억 정도로 팔았고, 그렇죠? 4조 4천억 정도로 외인들이 팔았고, 연기금도 최근 한 달 동안에는 물량이 2천억 정도니까 티도 안 나겠죠. 그리고 기관 역시도 한 2조 4천억 정도 팔고, 개인 투자자들이 한 6조 정도를 산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부 종목들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수에서 그날이 나오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4조 4천억 정도를 팔았을 때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과거 16년도 글로벌 전체 공조가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들의 표를 한번 보여드려 보면, 그런 구간들 때 외국인들 한 달 누적 순매수가 요 언저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과 거의 같은 수준인데요. 그리고 나서 요게 마이너스 5조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4조까지 확 한 번에 치고 올라가는 꽤 큰 갭이죠. 이 정도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2016년도 였습니다. 그때 시장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게, 그때부터 시장이 좋아졌었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2016년 이때가 그날이었지만 뭔가 조금 약한 무언가가 있었고, 이때가 진짜 그날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때가 시장은 여기까지 올라가는 힘을 가져버렸던 거죠. 그래서 보통 과거에도 보면 이런 어떤 글로벌 정책 공조로 인해서 유동성도 풀고 통화도 이렇게 완화하는 이런 정책들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확 쓰여지면, 만약에 이런 것이죠. 지금 시장이 이 정도의 어떤 가치에까지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시장이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떤 이슈가 생겨서 확 빠져버리면, 이 적정한 어떤 이 가치보다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이때 명분이 생기고, 이때 글로벌 정책 공조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을 부양해버리면 다시 요 정도까지 오면은 될 것 같지만, 보통 거품까지 만들고서 다시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요때가 투자하기에는 수익률이 가장 좋은 이런 구간, 그리고 나서 이런 구간을 지나서 좋은 뉴스들, 좋은 실적들이 또 발표되어 있죠. 이런 구간에서는. 이때는 이때는
두려움의 구간이 좀 더 많고요. 요때는 이제 거품으로 이제 들어가는 구간에서는 그때는 정말 좋은 리포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두가 주식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구간들. 근데 그런 구간을 지나서 다시 적정 주가까지 또 확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확 빠졌다가 요만큼만 회복되면 리스크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의 손실이 크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혹시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2000포인트에서 부터 1차, 2차, 3차 새롭게 다시 이렇게 1차 매수를 했죠. 한 상황에서 좀 무겁게, 비중을 무겁게 하면서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의도는 이걸로 뭐 엄청난 수익을 올리자 이런 개념은 아니었고요. 내가 보유한 어떤 개별 종목들이 있을 것인데 이 종목은 실적과 시황과 무관하게 시간이만 있다면 계속 가야 될 이런 것인데 잠깐 시황으로 인해서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팔기보다는 이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분산으로 조금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한 이런 부분이고요. 인버스를 사지 왜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느냐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월간 차트 상에서 저희가 자주 설명드리듯이 월간 차트 상에서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보는 어떤 관점에서 추세가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는 와 이 하락 추세에서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드렸는데 여기에서는 매수 포지션만 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인버스보다도 오히려 분할 매수. 근데 이때는 인버스도 괜찮을 수도 있고 아예 매도를 해버릴 수도 있는. 근데 지금은 저는 매수 포지션이 낫다라는 이런 생각은 합니다. 역시 저희의 어떤 뭐 소설인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 중에 뭐 최근에 저희가 지난주였나 언제였나 저희가 조금 종목들을 좀 많이 매도를 했죠. 그 매도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매도한 것은 아니고요. 적정 가치를 넘어서서 고평가 영역으로 자꾸 진입을 했기에 이익 실현을 한 것인 거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한 종목을 추가 매수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실적이 우상향할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뭐 이렇게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요.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중간에 이만큼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한 것이죠. 근데 신규 매수해도 된다고 보고요. 지금 자리는 훨씬 싸기 때문에. 1차 매수, 2차 매수에서 오늘 2차 매수인데요. 그런 이유로 한 거고요. 이것이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수렴하러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종목에 한 종목을 일단 매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유튜브에서도 종목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하는 거는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걱정되는 거는 그러니까 저번에 느낀 게 뭐였냐면 저희가 그 두 번에 크게 느낀 게 과거에 시젠이라는 종목을 언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냐면 시젠이라는 종목을 언제였죠? 이연절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이연절이 정도에 한 4만 원을 넘어간다면 그때 좋은 회사이니까 진입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튜브에서. 근데 당연히 저희는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생각했던 어떤 그 계획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근데 방송만 보고 매수하셨던 분이 는 이렇게 됐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실제로 매수 안 하고 좋은 종목을 소개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렇다고 매수한 종목을 또 이야기하는 것도 좀 마음이 또 불편해요. 매수한 종목을.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작은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를 매수해서 뭐 이렇게 시가에 뭐 어떤 가격에 좀 영향을 주거나 이런 종목 자체를 원래 매수를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진 않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표적으로 저희 회사가 대보마그네틱이라는 회사를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때부터 이때 이렇게 계속 좀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하락을 해서 저는 계속 추가 매수를 이렇게 여러 번 했습니다. 무겁게 비중도 더 많이 실어서. 그래서 결론은 여기 때 뭐 그래도 한 40% 가까이 되는 정도에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 요 언저리 때만 방송을 언급한 듣고 그때 매수했다가 여기서 매도해 버리면 저희는 계속 보유하고 있고 추가 매수를 한 상황 입장에서 조금 죄송하다 이거죠. 왜냐면 이 방송이란 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오늘 어떤 종목을 탁 이야기를 해서 누군가가 관심이 생겨서 샀는데 저희가 매도했을 때 방송에서도 매도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까먹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해 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꼭 다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매수를 얘기했으면 매도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서 시황 이야기만을 좀 하고 차라리 카페에다가 종목 이야기를 좀 하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 죄송한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변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그거예요. 일단은 정리해보면 이렇게 변동성들이 확 커질 때는 아무튼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런 조심한 구간에서 어떤 적정 가격보다 높이 있는 것들은 변동성이 확 심해서 이만큼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은 이렇게 흔들리다가, 그러니까 어차피 이 적정가에 수렴을 한다고 해보면 높이 있는 애들은 수렴하는 것이 하락하는 것일 것이고, 낮게 있는 애들은 변동성이 있겠지만 수렴하는 것은 상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는 높이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고평가되어 있는 애들은 하락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오히려 낮게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은 오히려 더 이런 구간에서 매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그러니까 이거를 트레이딩 모멘텀 하는 쪽의 관점과 이쪽 추세 매매하는 쪽과 가치평 투자하는 쪽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매수한 종목은 이쪽에 해당하는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카페와 텔레그램 통해서 일단은 말씀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분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날이 또 꼭 나와야지만 좀 안심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시장이 너무 앞서가는 이런 기대감은 오히려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보자라는 것이고, 시장에서 그날이 나오려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하고, 그 외국인들은 들어와야 그날이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은 이 순매도가 굉장히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글로벌 어떤 정책 공조, 즉 명분이 생겼을 때 선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의 가격이면 상당히 많은 그 한 달 누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가격까지 순매도가 나온 것은 나올 만큼 다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의 기간은 보통 이렇게 저가를 만들고 나서 한 1, 2주 안에는 보통 나왔던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장을 조금 더 보고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습니다. 어떤 시황 뉴스들은 매일 챙겨볼 필요는 없지만 지수는 매일매일 꼼꼼하게 거래량과 함께 체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수라는 것 자체를 뉴스가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뉴스가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뉴스가 나오지 않고요.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진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오르면 오른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좀 왜곡되고 과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보다는 큰 흐름의 어떤 뉴스는 알고 있어야겠지만 지수를 차라리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간혹 지수들도 아주 심리에 춤을 출 때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예민하게 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내용은 회원분들은 제 폰으로 장 끝나고 연락 주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